이번 순서는 통파원 24시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뜨거운 현장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미래평화의 씨앗을 심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바로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대회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인데요.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라는 슬로건 아래 북한 원산에서 남북 유소년들이 함께 뛸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논의하는 열띤 현장의 목소리를 저 통파원 차원이 직접 담아왔습니다. 미래 세대의 통일 염원이 담긴 뜨거운 정책 토론회 현장 함께 보시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책의 심장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토론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직접 들어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어떤 토론회예요? 그동안 유소년 축구대회를 쭉 남북이 함께 열어왔는데요. 좀 끊겨 있다가 이번에 원산에서 다시 열기 위한 그런 토론회를 오늘 연다고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남북 관계라는 게 복잡하다 보니까 뭐 법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면서 축구 대회를 다시 열 수 있을지에 좀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사도 쓰고요. 네네. EYTV 같이 하시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지 한번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공식 명칭이 이제 아리스포츠컵 유소년 축구 대회인데요. 유소년이라면 15살 미만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 학생들이 남북한 교류전을 지금까지 22번을 해왔습니다. 이 대회를 다시 이어가자. 라고 해서 다음 대회는 원산에서 하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마지막 대회를 강원도 춘천에서 올림픽 끝나고 2018년 8월 달에 했는데 그 다음 대회를 원산에서 2019년 6월에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불행하게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북한이 폐쇄되는 바람에 하지를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다시 개방을 해서 원산에서 원래 합의한 대로 대회를 하자 하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축구공 하나가 네. 뭐 총칼 대포 이런 네. 거보다 네. 훨씬 더 큰 우리 나라를 지키는 네. 그런 남북을 함께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중국이 중공 시절에 완전히 주구의 장막으로 갇혀 있을 때 탁구 대회를 시작으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네, 핑퐁 외교라는 핑퐁 말. 외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소구, 전동, 대구. 소구 작은 공이 전동 굴린다. 대구 큰 지구를 돌린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작은 공을 통해서 남북한의 평화를 굴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 허영 의원님이 오셨는데요. 지금 인사를 한참 나누시고 계시는데 인터뷰를 딸 수 있을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중계하는 EYTV인데요. 인터뷰 좀 잠깐 가능하실까요? 앞으로 남북 관계의 평화적 그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또 평화를 기초로 한 여하튼 대한민국의 국군 융성의 기회를 잘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그 스포츠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 가지고 평화 정책에 첫 마중물을 부어야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작은 그런 행사이지만은 이것이 그야말로 태풍급 남북 간에 있어서의
질적과 아주 혁명적인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유 반가워.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랑 노무현재단 장학생 동기예요. 오늘 우연히 만났는데 오늘 왜 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원산으로 간다. 저도 되게 관심 깊게 가지고 있던 문제인데 저희 의원님께서 또 마침 또 통일 문제에 관심 있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는 수행차 오게 됐습니다.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원산에서 유소년 축구 교류 대회를 했다는 사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얼음 같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 남북 관계가 안 좋은 시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스포츠, 그것도 이제 유소년들이 함께하는 스포츠 교류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차훈 기자 통크쇼 파이팅! 오늘 들어오기 전에 기념품을 하나씩 나눠주셨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MZ 평화 와인이라고 해요. 제가 또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어제 자료집을 미리 받아서 봤는데요. 축구를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축구에 제가 뭐 큰 관심은 없지만요. 그래도 이 축구와 평화, 통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 남북관계의 발전에 큰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원산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같이 원산에서 만납시다 크게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산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긴 평화의 유산을 계승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스포츠를 통해 대화의 문을 다시 여는 실천적인 평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아리 스포츠 컵은 지난 22회에 걸쳐 민간의 힘으로 남북 교류를 이어온 상징적인 대회입니다. 특히 2018년 춘천 대회 이후 합의된 원산 대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잠시 멈춰섰지만 이제 다시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법적, 행정적, 외교적 과제를 함께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도출해낸다면 우리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공동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결승전 당일 방문단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스포츠는 평화의 마중물이죠. 그리고 평화를 밀고 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킨 것도 평화에 대한 갈망이었고 냉전 시기의 탁구 외교 또 핑퐁 외교 이거는 미국, 중국 간의 외교를 정상회담으로까지 이끄는 물꼬를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고 축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태도가 아주 완강합니다만 한 사람, 한 걸음, 한 번의 만남이 쌓여서 평화를 이루어온 역사적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계기와 틈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때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서 평창에서 원산으로 그리고 평화의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인도적 보호 목적의 활동이나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 교육, 문화, 스포츠 분야의 교류에 대해서는 예외 면제 절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포츠컵 원산 대회를 이틀 안에서 살펴보면 참가자가 만 15세 이하 청소년 선수들로서 이제 내용도 당연히 무기나 군사기술, 사식품, 전략물자 등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요. 오히려 남북 청소년의 신뢰와 평화 의식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평화적인 대회라는 것입니다. 북미 관계가 재개되기 전에 스포츠 교류라는 것이 여전히 의미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북측의 강한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좀 더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외교적 접근 방식은 할 수 없겠는지. 원산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종전에 합의가 됐던 정신을 고스란히 유지를 하면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때까지를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서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 평양이나 아니면 원산을 가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만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산을 원적지로 가게 된다면 처음 가는 걸 텐데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흥분 속에서 치러진 데서 나오는 이런 문제거리를 사전에 없앨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경험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특히 원산 대회는 이전에 어떤 대회와도 달리 워싱턴은 우회해서 원산으로 가는 길인데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원산 곧장 간 것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는 말자. 여자 축구에서는 북한이 더 강합니다. 남자 축구에서는 한국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사실은 대등한 분위기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서로 체면을 상하지 않으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북한이 탁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이런 전통과 맥락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축구와 탁구를 중심으로 체육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축구가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든 정치가 못 푸는 것은 문화나 체육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더디어 보여도 그렇게 물꼬를 틔워야만 더 큰 단위의 어떤 평화, 공존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축구라는 특정 스포츠지만, 그리고 또 유소년 축구라는 어찌 보면 좀 작은 단위지만 저는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진행을 못했었는데, 북한도 이제 평창 2028년도 평양 국제 대회가 있잖아요, 탁구.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아마 우리 원산 대회가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기대가 크고, 내년에 원산에서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남북교류 협력법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뭐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국회에서 뒷받침이 된다면 그동안에 이게 정권의 어떤 교체 때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이런 대북 정책이 이제 일관성 있게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면에서 어떤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대북 정책이 아니라 아예 국회에서 입법화돼서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법률안이 좀 되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관계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단독 트럼프와의 회담, 또 연이어진 남북 정상회담,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조만간
활짝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노력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축구보단 야구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스포츠에 대한 사랑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만이 또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포츠, 축구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원산 아리 스포츠 대회 이제 내년 2월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우리 EYTV도 꼭 취재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산 아리 스포츠 대회 화이팅! 네, 저희는 오늘 국회의원들부터 민간단체의 관계자들까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반드시 내년에 북한 원산에서 평화의 킥오프를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